자, 봅시다. 오늘 배울 부분은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중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배웠을 텐데, 당연하겠지만 오늘 배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1차원 x좌표만 있을 때 이렇게 마3하고 7이었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냐? 7에 3을 빼요. 7에 3을 빼요? 7에요? 생각해봐야 돼요. 2 더해요? 그래서 7 빼면 돼요. 머리도 머리를 빼. 그래서 답이 몇인데요? 그래서. 답이요? 10이요. 10이에요? 확실합니까? 뭐 어떻게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 뺀다. 마이너스 빼야 돼요. 그걸 조금 더 잘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 까먹었다고요? 거리 구하는 건 뭐 쉽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몇 칸 갔냐? 빼면 나오잖아요, 그냥. 거리는. 너무 어렵나요? 더하면 거리가 안 나와요. 더하면 4 아닌가요? 거리가 4예요? 빼야지 나오죠? 너무 어려운 개념인가요? 빼야지 나오는 게. 이렇게 세야 되나요? 한 칸씩 가가지고. 한 칸씩 가서 세는 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너무 귀찮아. 이게 뭐 7하고 마이너스 3 정도는 셀 수 있겠는데 뭐 마이너스 3하고 275 정도 되면 세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래 좀 스마트하게 가야 되니까 큰 데서 작은 거를 빼면 뭐가 나온다? 거리가 나온다라고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숫자가 없고 문자로 써져 있다고 치면 문자로 되어 있다고 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1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2가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x1이 큰지 x2가 큰지 잘 모른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뺀 다음에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수를 없애는 걸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성훈이가 마이너스도 있고 이게 결론은 뭐죠? 절대값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우리가 왜 배우게 됐냐면 뭐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배우게 된 거야? 거리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좌표 사이 1차원이죠? x좌표만 있는 거야. 두 좌표 사이에서의 거리는 두 좌표를 뺀 다음에 큰 데서 작은 걸 안 빼고 작은 데서 큰 데를 뺐어. 그럼 음수가 나올 테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음수를 없애주는 거죠. 양수는 그냥 나오면 되겠고. 이게 1차원에서의 뭐를 구하는 방법이다? 두 좌표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언제 배우셨죠?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중에 언제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 이제 평면 좌표 이제 1차원 x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좌표까지 나오는 거죠? y좌표까지 있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배우는 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 단원부터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때 도형하고 고등학교 때 도형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중학교 때는 도형 그 자체로 봤는데 고등학교를 올라오니까 다 뭘 하냐면 좌표를 구해요. 좌표를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좌표 평면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기하학 중에서 좌표를 집어넣어서 푸는 기하학을 해석 기하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풀지 않았어. 그냥 도형 그 자체에서 봤다면 고등학교 때는 도형을 좌표 평면에서 봐요. 그럼 뭔가 달라져요. 중학교 때는. 그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좌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왜 부여할까? 이유가 있겠죠. 왜 것 같습니까?
2차원 때까지는 좌표를 부여하지 않아도 풀만해지는데 3차원으로 가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공간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를 부여함에 따라서 엄청난 이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3D로 가기 전에 먼저 평면적부터 좌표 평면화를 시킵니다.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2차원에서의 뭐를 구할 거냐면 2차원에서 뭐를 구할 거다?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이때 한 점, A점, x1, y1 또 B점, x2, y2라고 둡시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떤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할 거냐? 우리 성훈아. 막 이렇게 이은 거? 최단 경로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직선. 그죠? 직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을 이야기해요. 이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길이 아니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떤 거다?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그 최단 거리를 이거를 우리가 뭐란다?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직선으로 그려야 돼요. 지그재그 그리는 거,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유명한 피타고라성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 우리한테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을 위해서 다 배웠던 거죠.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피타고라 추정을 통해서 요 A, B 길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여기는 X좌표니까 X1이 되겠고 여기는 X좌표니까 뭐가 되겠어요? X2가 되겠고 여기는 Y좌표니까 Y1이 되겠고요. 여기는 Y좌표니까 Y2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길이부터 구해보자는 거야. 뭐냐, 성훈아? 이 길이. 그죠? 이거 가로 세로면 X좌표 길이 빼야 되지 않겠니? 인간적으로. 가로 길이인데 Y좌표 길이 빼면 조금 슬퍼지지 않을까요? 위아래랑 가로 세로, 가로는 다른 거죠? 여기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구해놨잖아. 어떻게 구한다? 여기는 뭐다? x1 빼기 x2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돼. 뭐가 큰지 모를 수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효민아 여기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겠니? 위아래 길이인데. 그래요. 이거.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어디를 구하면 된다? 요 빗변. 그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너무 어렵나요? 근데 이제 절대값은 제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탈출하게 되죠. 제곱하면 다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제곱하면은 음수도 양수로 바뀌잖아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양수면 절대값도 다 그냥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쓰면 이 A, B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의 제곱 x1 마이너스 x2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요거 y1 마이너스 y2의 절대값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너무 어렵나요? 그때 제곱하면서 이 절대값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x1 빼기 x2의 그냥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되면서 어차피 다 양수로 바뀌니까. 그리고 AB 길이를 구하는 건데 AB가 이제 뿔마 루트가 될 텐데 길이의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플러스 루트 쪽만 보면 되겠죠. 그냥 뭐만 씌우면 된다? 루트만 씌우면 돼요.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보여야 돼. x1, x2, x좌표 길이 뺀 게 이 길이를 담당하는 거고 y좌표 길이 뺀 게 이 길이를 담당하는 거고 거기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이 길이를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한다. 그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거나 A4 용지 주면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어렵다. 난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9차원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얘기하세요. 난 피타고라스 정리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우리 성이 이해되니? 응. 너무 어려운 거 있어요? 특별히 어려울 만한 게 안 보이죠? 아니, 너무 어려운 게 보이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 좌표만 알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한 점이 원점이야. 뭐 x2, y2 원점이야. 이게 0점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한 점이 0점이었어. 원점이었어. A5의 길이가 되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0이 들어가게 되면 원점이라는 거리를 한다고 치면. 지금 이 얘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한 거다 안 설명한 거다? 설명한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 도저히 난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면 좀 슬프길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러면 개념 체크 1번에 보면 우리가 천천히 나가봅시다. 1번은 1차원에서의 거리야. 우리 성훈아? 1-1번 개념 체크 1-1번 답이 뭡니까? 개념 체크 1-1번 뭡니까? 개념 체크 너무 어려워요? 아니 거기 말고 개념 체크 여기 밑에 어디 보는 거야 대체. 개념 체크라고 내가 얘기도 해줬잖아요. 몇 시에요? 1번 답 6 4 빼기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절대값 붙여주면 되겠죠? 답은 6이다. 자, 2번의 답은 뭡니까? 우리 효민아? 3이에요? 3이래요. 0에서 마3을 뺀 다음에 절대값 붙이니까 3. 자, 이제 3번. 2차원으로 갑시다. 우리 성은아, 3번. 2차원으로 갑시다. A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마3이고 B좌표가 5,1입니다. 어떻게 되죠? X좌표끼리 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5를 뺄까요? 그 다음에 제곱해요. 그 다음에 마3에서 1을 빼서 제곱해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뺀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니까 루트 52가 나오게 되겠고요. 2루트 13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너무 어렵나요? 계산이? 네, 이렇게 복잡한 계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정도의 복잡한 계산은 인공지능에게 맡게 됩니다. 그 정도인가요? 자, 원점과 A좌표 사이의 거리. 자, 이것도 이제 0에서 마이너스 2를 뺀 다음에 제곱하고요. 0에서 4를 빼서 제곱한 거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은 4, 마4의 제곱은 16이니까 루트 20이 되겠고 루트 20은 2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오늘 수업에서. 없어요. 두 점 사이 거리 배우면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이제 한 개씩.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도형 배울 때 이렇게 계산했던 적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좌표 평면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처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막 예전에는 막 평행도 긋고 막 동의각을 하고 막 발목 찾고 막 이랬잖아. 그렇게 안 풀어요. 중학교 때처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도형에 접근했던 방식이랑 완전히 달라진 거지. 중학교 때 이렇게 접근 안 했잖아. 직각삼각형 나오면 막 다 쓰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런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도형의 쪽은 당스러워요. 완전 중학교 때랑 달라요. 완전히 달라진 에일리의 노래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달라진 도형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죠. 좌표 평면화 시키면서
완전 달라졌어. 근데 오히려 공간 지각 능력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좌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 그건 이제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봅시다. 공식은 다 외웠죠? 방금 두 점. 이거 못 외울 정도로 복잡한가요? 아직도 난 외울 수 없다. 너무 복잡하다. 외워야 하는 거. 자, 필수 1번에 1번 A는 2,3이고요. B좌표는 A-1,마일입니다. 이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가 앞에 가서 뺄게요. A-1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2를 빼요. A-1에서 2를 빼고 제곱해 주시고요. 마일에서 3을 빼서 제곱한 걸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4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쓰는 거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자가 앞에 나오면 좀 편할 것 같아서 B에서 A를 단지 뺐을 뿐입니다. 나는 뭐 문자가 뒤에 있는 게 좋다.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제 같아지겠죠? 루트를 제곱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건 뭐의 제곱이 되냐? A-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고. 이게 뭐가 되죠? 마사의 제곱이니까 16. 제곱했어요, 양변은. 얘 몇이 되죠? 제곱하면 32. 자, 이렇게 봤더니 얘의 이름이 뭡니까, 형이나? 얘 이름이 뭐예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1 과정은 계산을 하잖아요? 다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걸 다 몰아넣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이제 A 값도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거리가. 이 A 좌표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다가 25가 되겠고요. 빼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A-7, A 플러스 1은 0이 돼서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실수는 마이너스 1. 이게 답이라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A가 7에 들어간 거. 그러면 6, 마이너스 1과 2, 3이 거리가 다르트 2. 또 마이너스 1에 들어간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2, 3하고 거리가 다르트 2라는 거죠. 두 개가 나온다. 이 얘기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은 약간 그림으로도 그려보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연습 삼아서 1-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풀어보세요. 너무 복잡한 연산이기 때문에 선생님 앞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 머리로 이 2차 방정식 정도는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길이가 쉽지가 않네요. 자, 1-1번 잘하고 있나요? 너무 쉬워요? 발로 쓰면 돼요? 내가 맨날 이렇게 애들이 쉽다고 하는데 또 계산하는 것도 못해요. 생각보다.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X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라고 하는데 뭐 더하고 있고. 근데 뭐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식 헷갈린다는 친구들은요, 그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할 때 그 유도해줬던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별로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냥 공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머릿속에서 어떻게 길이를 구했고 어디 길이를 구했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는 섰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공식을 잘 못 외우겠다는 친구들은 그냥 다 빠지는 거야. 공식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학이 당연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유도해줬던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수학 공부 제대로 한다고 치면. 근데 유도했던 개념은 다 사라지고 공식만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이제 슬픈 현실이 되는 거죠. 답 나오냐? 우리 성훈아? 뭐뭐 나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야? 21. 20? 네.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건 제곱하면 마3의 제곱이니까 9 a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16 여기 곱하면 9, 5, 45 그래서 a제곱 더하기 8a 빼면은 마이너스 20인가요? 답은 뭐다? 마이너스 20입니다. 왜냐면 뭐를 쓰면 되죠? 근과 기에서의 관계를 쓰면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0이에요. 사실은 뭐 인수분해도 되는데 뭐 굳이 인수분해할 필요도 없어요. 근과 기에서 관계 쓰면 되잖아요. 왜냐?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과 기에서 관계 쓰면 되겠죠.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인수분해도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10하고 a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a 값이 마 10 또는 2가 나옵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20이다. 근데 뭐 이것도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 잘 봐.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제곱했더니만 몇 차식이 나온다고? 2차식이 나오지. 그러면 이거 연결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첫 번째, 2차 방정식에 연결될 수 있어. 두 번째, 2차 함수로 연결할 수 있어. 세 번째, 2차 부등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 내가 말했죠.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뭐다? 그냥 베이스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라고 내가 눈을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안 했었으면 방학 때 또 특강을 열어가지고 또 공부를 또 시켜야 되겠죠. 겁나게 여러분들이. 누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3번에 봅시다. 1-3번에 보니까 대박연세 우리가 2개나 풀어주고 있어요. 자, 2점이 나왔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좌표가 미지수가 있죠? 5,A하고 B좌표가 A, 마이너스 3인데 이 두 좌표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된대. 뭐로 연결될 것 같은 문제? 성훈아. 똑같이 푼 다음에 어. 그 나온 두 개 중에 두 개의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 않을까요? 거리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 우변이 없지 않아요? 여기 우변이 있나요, 지금? 이게 없지 않아요? 여기 뭐 있어요? 뭐 준 게 없는데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준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아래가 A가 몇 차식이냐, 봤더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지. 이건 지금 거리를 준 게 아니야. A에 따라서 거리가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리 공식을 써볼게요. A, B 길이는 5 빼기 A의 제곱에다가 A 빼기 마3이면 A 플러스 3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거죠. 이게 A, B 길이입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럼 이 루트 아래를 보면 정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되겠고 여기 정기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9가 돼서 이 루트 안에가 A에 대한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돼요. 그러면 뭐야? A에 대한 2차식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 그래서 뭐로 연결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에 거만 한번 써볼게요. 쭉 써보면 내리탑 충전 해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4가 되는 거죠. 이때 요 안에가 a에 대한 2차식인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2차 함수 전체에서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a의 2차식인데 최고차항이 2야.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겠죠? 이런 그래프예요. 이때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나오는데 대칭축 a가 몇일 때냐? 우리 성훈아 지겹게 해줬는데 언제가 대칭축이에요? 2a인데 b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머릿속에 그 정도는 있어야 돼. 아니 완전 조금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몇이야? 나눠. 몇이야? 1이요. 그래. 대칭축 1이라고. 그래서 1일 때 이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답은 a가 1일 때입니다. 최소가 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리는 뭐가 나오냐? a가 1일 때 거리를 구하라면 일단 대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럼 최소 거리가 나와요.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빼기 4 더하기 34가 되겠죠. a다 1을 대입하게 되면 2 빼기 4 더하기 34에 루트 씌워놓은 게 뭐다? 이게 바로 최소 거리예요. a가 1일 때 최소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루트 3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건 4루트 2가 된다. 그러니까 답은 뭐 a가 1일 때인데, 최소 거리를 그때 구하게 되면 a, b 사이의 최소 거리는 뭐가 나온다? 4루트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특히 거리를 주면 2차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겠고, 이렇게 최소 거리로 주면 2차 함수로 연결이 되겠고요. 이 거리를 또 뭐 3보다 크게 만들고 싶다. 이 거리를. 그럼 뭐로 연결 되겠냐? 3보다 크다라고 되면 2차 부등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출제자가 내가 오늘은 2차 함수로 한번 연결해볼까? 오늘은 방정식으로 한번 갈까? 그럼 다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너무 어려? 그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완전 기본인 거예요. 몰라서는 고등학교 때 답이 없어요, 2학기 때.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성훈이 금각 이틀강의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씁니다. 미친 듯이 써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외우지 않고 싶어도 외워질 수밖에 없는 공식이. 공부를 한다면. 진짜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해서 또 배워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필수 2번 문제에서 자, 내가 안 풀어주는 모든 것들은 숙제가 되겠고요. 풀어준 것도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들었으면 난 다 풀 수 있다. 그랬으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벌써 딴 데 갔겠죠. 다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마시고요. 우리의 머리는 평범하다. 자, A는 1,2가 되겠고요. B는 3,4가 되겠고요. 그때 어느 위에 있는 점이냐면 X축 위의 점 P, X축 위의 점 P.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표민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공식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 고등학교 때 도형이었던 영식 부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뭘까? 좌표를 부여하는 겁니다. 좌표가 없으면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물어볼 수 있지. 선생님 모르는 좌표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성훈아? 모르는 좌표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X좌표 몰라요. I don't know. 어? 아니지. 미지수를 갖다 넣으면 되죠. 모르니까 미지수로 놓고 풀면 돼요. 아까 전에도 나왔잖아요. 여기 뭐 미지수 뭐 나왔어? 모르니까. Hey, I don't know. 몰라. 그럼 좌표에다가 뭐를 넣으면 된다? 미지수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대수잖아. 수를 잘 모를 때는 뭐로 대체해서 넣는다? 문자, 미지수를 대체해.
그럼 x축 위의 점 p인데 x축 위의 점이면 무슨 좌표가 0이냐? 우리 성훈아. 그래. 근데 x좌표 모르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x는 지금 겹치잖아, x축이니까. x, y는 쓰면 안 되지 않겠니? 우리가 지금 x축과 y축을 쓰니까 x, y는 함부로 쓰면 좀 곤란합니다. x, y는 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로 넣으면 되겠냐? a, a가 놓읍시다. 알파 순서대로. 그러니까 a, 0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서 도형의 공식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는 좌표가 나왔어. 근데 내가 좌표를 부여해. 아는 좌표는 쓰고 모르는 좌표 어떻게 한다? 미시를 쓰시면 돼요. 왜냐? 좌표가 안 정해져 있으면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모르는 좌표가 나왔는데 그냥 가만히 멀뚱히 있는 거야.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좌표를 부여하는 게 뭘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 거. 근데 선생님 저 오늘 처음 배웠는데 당연히 안 배워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배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좌표 I don't know. 좌표 부여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좌표를 부여하는 습관을 들여라. 모르면 미시를 써라. 이때 뭐라고 문제에서 나왔냐면 A부터 P까지의 거리랑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두 점에서 P까지 둘 다 거리가 같다 안 같다?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식이 몇 개 나오는 거야? 한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풀려요. 왜냐?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서 알려준 건 뭐냐? AP 길이랑 무슨 길이가 같다? BP 길이가 같다 이거야. A로부터의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다. 그럼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끝. 자 그럼 AP를 쓰면 이렇게 거리 공식 쓰면 A-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거야. BP는 A에서 3 뺀 거의 제곱이랑 0에서 4 뺀 거니까 마사의 제곱이랑 루트 씌워준 게 같다. 이게 식 하나 나온다는 거지. 같다라고 식 하나 줬잖아. 그럼 풀린다는 거야. 왜냐?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A밖에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하겠죠? 양변을 뭐 하겠죠? 제곱해서 같다라고 하겠죠. 루트가 있으면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의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6의 플러스 9. 마사의 제곱은 16인데 둘이 같다라고 해서 A제곱이 사라지면서 아쉽지만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몇 차 방정식 되죠? 1차 방정식. 그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두 개가 안 나옵니다. 넘겨요. 6의 1로 넘기면 4A가 되겠고요. 여기 25인데 5가 넘어와요. 그럼 20이 되겠죠. 그럼 A는 몇이 된다? 5가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A가 5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A 5,0은 얘랑 거리가 서로 같은 그 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P좌표 찾으라겠죠. 보다 전에 문제에서 P좌표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P는 5,0이 답이 되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성훈아 어렵냐? 네. 어려? 이해할 수 없어? 괜찮아? 자, 이어서 2번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B가 3,0이라고 뒀을 때 이번에는 P가 어디 위에 있냐면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 P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좌표를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누구겠냐? 성훈아. 점 P. 예. Y는 X니까 보통 우리가 어느 좌표에다가 미지수를 주냐면 X좌표로 미지수를 줘요. 그럼 여기다 만약에 A를 썼어. X좌표에 A를 썼어. 모르니까. 그럼 Y좌표는 뭐가 되냐? 요 Y는 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좌표 뭐 되냐? 성훈아. A. 왜냐면 X에다 A를 보면 Y가 A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직선이 이런 위에 있다고 쳐봐. Y는 2x-1 위에
A가 있었어. 효민아, P좌표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 위에다가 했다면 좌표는 뭐가 되겠냐? 째려볼 정도로 어려우니까 X좌표는 줄게요. A라고 줄게요. 모르니까. 그럼 Y좌표 뭐가 됩니까? 2A-1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잖아요. 책이 없나요? 책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좌표를 부여하는 거죠. 좌표를 부여하고 나면 이 문제랑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다. 근데 이 핵심이 뭐야? 좌표를 부여하는 거야. 좌표를 부여하는 순간 공식만 쓰면 돼요. 공식을 못 쓸 정도가 되면 너무 슬퍼질 거 아닙니까? 너무 복잡한 공식에서 난 쓸 수가 없다. 이 공식은 너무 디피콜트하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수학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훈아,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복잡하니?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아니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같은 거리에 있대. 그 얘기는 이 A점과 P점 사이의 거리랑 B와 P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 우리 지금 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거리 공식을 통해서. 자, 그래서 A랑 P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A에서 여기 빼면 되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A에서 1 빼면 되니까 A 빼기 1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게 AP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BP 사이의 거리는 얘랑 얘랑 거리니까 A에서 3 빼. A 빼기 3의 제곱. 그다음 A에서 0 빼니까 A 제곱이 되겠죠. 요게 같다. 공식만 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냥 공식대로 통과합니다.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빼가지고 제곱하고 빼가지고 제곱하고 빼가지고 제곱하고 빼가지고 제곱하고.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되겠고 A-1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겠고 제곱했어요. 얘도 제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고 이게 제곱하면 A제곱이죠. A제곱이 다 사라져요. 아쉽지만 2차 방정식이고 싶었지만 안 됐다. 몇 차 방정식 됐다? A에 대한 1차 방정식. 그게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2a인데 여기 6a가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니까 2에다가 6a 더하니까 8a가 되겠죠. 1차 방정식이니까 a 다 꺼져. 꺼져. 자, 5가 넘어갑니다. 9 빼기 5는 몇이죠? 9에서 5 넘어가니까 4가 되겠죠. 그럼 a는 약간 분수가 나오네요. 2분의 1이 된다. 그럼 p좌표는 여기다 넣으면 a좌표에다 넣으면 되겠죠? p좌표 뭐가 나오는 거죠? 좌표로는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심심하니까 2-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우리 공식만 알면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자, P좌표 배우만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유태원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뭔 소리 하냐, 이거? I don't know.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지금 이제 그걸 시작하고 있겠죠? 그죠? 이게 도형의 방식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절대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개념 설명은 못 들으면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뭐 천재가 아닌 이상은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개념 설명 안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뒤에 또 수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늦게 오면은 어떤 천재가 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일찍 오셔야 돼요. 진도가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여름방학이 겁나게 짧아요. 뭐 누구를 기다려줍니까? 뭐 이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어쩔 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럼 일찍 온 애들도 전도를 못 나가요. 그렇게 되면.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작업 내주기야. 그죠? 누군가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늦게 오면 답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방학 때는요. 무조건 일찍 와서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은 이해가 안 되면 겁나게 재미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우리 방학은 정해져 있습니다. 7월 30일에 8월 1일, 8월 2일인데, 거의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우리는 빠지지 않고, 혹시 내가 피치 못하게 못 왔다라고 하면, 다른 날 와서, 다음날 와서, 뭐,
뭐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집에서 혼자 봐서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10중 8구는 영상 보라 그러면 아마 영상 이렇게 볼 거예요. 대충 옆에 틀어놓고 이제 드라마 보면서 대충 보면서 뭐라는지 못 알아듣겠냐 아이전 뭐 그리고 이제 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본 놓고서 이제 그러겠죠. 이해가 안 갑니다 선생님. 그거 시작하겠죠. 분명히 와가지고 그거 뻔한 건 짜기 때문에 집에서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와서 보세요. 얼마나 혼자 보는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발 늦지 말고 오셔서 라이브로 좀 들으세요. 제발 내 수업을 녹화 방송으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제발 좀 제때 오세요. 제때 와야죠. 진도를 나가지. 응? 진도가 급한데 누굴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할 수가 없다니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쯤면 여유가 좀 있어요. 뭐. 좀 늦었냐? 그래. 좀 늦게 해라. 좀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여유가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기다리고 자식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버리고 가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뭐 방법이 없다. 진도를 빼려면. 자, 2-2번을 풀고 잠깐 쉬어봅시다. 2-2번을 풀고 A가 마이너스 3,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2가 됐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X-1의 점 P Y는 X-1 위에 있는 점 P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A, A-1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AP 길이랑 무슨 길이가 같다? BP 길이가 같다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쓰는 거예요. X좌표를 빼요. A에서 마3을 빼면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A-1에서 1을 빼면 A-2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P는 여기서 1 빼요. 그럼 A에서 마이너스 1 빼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A-1에서 1을 빼면 A-3의 제곱이 됩니다. 뜻이요. 같다 이 얘기. 공식 자체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냐 성훈아? 공식 너무 복잡하냐? 그냥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면 끝이에요.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은 영어 단어 못 외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영어 단어보다 이게 쉽지 않냐? 그죠? 아닌가요? 영어 단어가 쉬워요? 막 복잡한 단어보다? 나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영어 장님을 제곱해보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여기는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A-3을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됩니다. 일단 A제곱, A제곱 삭제 A제곱, A제곱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A랑 마이너스 4A 2A 마이너스 6A니까 여기가 이제 2A가 되겠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A니까 넘어가면 4A 더하니까 6A가 A는 다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자 여기 10 있죠 여기 13 있죠 13 넘어가면 10에서 13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좌표가 뭐가 나오냐 A가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단 대입해요. 이거 뭐 1차 방정식이에요. 뭐 대단히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 대입하게 되면 P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3이에요. 여기다가 뜨면 P좌표가 나오는 거죠.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미션 컴플리트.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우리 유태형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인데 이게 다 2차식 놀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문제가 다르거든? 자, 봐봐. 필수 3번이랑 필수 3번은 A좌표가 0,3이고 B좌표가 지금 2,5가 되고 X축 위의 점 P가 되는데 X축 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A, 뭐 0으로 줄 수 있겠죠.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자, 빨리 끝낼 건데 최대한. 자, 이게 완전 다른 문제야. 이게 제곱이 되는 문제가 있고 제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몇 번이냐? 필수 5번이에요. 자, 필수 5번을 보시면요. 이게 제곱된 것과 제곱이 안 된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 이 문제가 완전 달라요. 자, 둘 다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긴 한데 제곱이 되는 것과 제곱이 안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곱이 되게 되면 루트를 탈출해. 제곱이 되게 되면 루트를 탈출하게 되면서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그냥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2차 함수의 최대차수로 연결되는 거야. 자, 제곱이 되면 제곱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된다? 2차 함수의 최대차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봐봐 어떤 좌표 사이의 거리냐면 일단 모르는 좌표로 할게. P좌표가 지금 뭐냐면 x, y야. 모르는 좌표가 지금 x, y라고 놓은 거야. 그때 이거는 누구 사이와의 거리냐면 P좌표랑 어느 좌표 사이의 거리겠냐 우리 성훈아. 이거는 어느 좌표와의 거리겠어. 식을 보니까 P좌표랑 x, y라고 보면 무슨 좌표 사이의 거리야? 공식으로 생각해봐. 거리가 있잖아 우리가. 어떤 좌표가 돼야지 이런 공식이 나오겠어? 아니 지금 모르는 좌표가 x, y이고 어떤 좌표가 있어야지 이런 공식이 나오겠냐고. x의 제곱 못 뺐어 지금. 1 뺐잖아. 그러면 그 좌표는 1, 여기 뭐가 되겠냐? y 좌표가 있었잖아. y 빼기 몇이랑 똑같은 거야? 0이겠죠. 1,0이랑.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얘예요. 얘는 P좌표랑 어떤 좌표 사이의 거리겠냐? 우리 효민아. 3놈 빼는 거잖아. 아, 마이너스 3이요. 응. 마이너스 3, 몇이야? 마이너스 2. 부호 반대로 되지 않겠냐? 빼니까. 아, 2. 그거 머릿속에 잘 안 돌아가니까 이게 얘랑 얘랑 거리 공식 쓴 게 얘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뭐야? AP 더하기 뭐 길이 구하는 거야? BP입니다. 자, 여기 뭐가 없는 거야? 제곱이 없는 거야. 봐봐. 이 안에가 제곱이 된 거랑 이 안에가 제곱이 안 된 거는 완전 다른 문제야. 분명히지만 이건 수식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루트 씌워져 있고 더하기 루트야. 최대차수를 못 구해요. 저런 걸 왜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곱이 되잖아요? 얘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AP의 길이라고 한다 보면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제곱. 여기서 3 빼니까 마3의 제곱. 이거예요. 이게 AP 제곱이에요. 루트가 벗어나 있다고 벌써.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를 또 빼요. BP의 제곱은 A 빼기 2의 제곱. 0에서 5 빼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나온다. 이건 이게 뭐야? AP하고 BP의 길이에요. 이게 제곱한 거의 길이에요. 이게 A에 대한 식으로 나와, 이렇게 A에 대한 식으로. 그럼 얘는 A는 몇 차식이냐? 보니까. 계산해보면 A제곱 플러스 9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25가 돼서 요거는 2A제곱 마이너스 4A 13 더하기 25니까 38이 돼서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온다고요? 2차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곱이 되면 이건 A에 대한 2차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차수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언제 최소냐? 아래로 블록일 거고 대칭축 얘 몇일 때냐? 세훈아. 바꿔 먹었냐?
마이너스 2 곱해서 나누면 되잖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몇이야? 그래, 1일 때가 최소라고. 그러면 1일 때 집어넣게 되면 그 최소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이렇게 제곱으로 더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다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된다. 1 집어넣게 되면 2 빼기 4 더하기 38이니까 답은 뭐가 나오냐면 36이 나와요. 최소값은 36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몇 번 문제 답이냐면 그리고 좌표는 A 대입하는 거니까 최소다는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연결되는 문제야. 근데 봐봐.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AP랑 BP 사이의 거리의 합인데 제곱이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가 있다. 이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곱이 있냐 제곱이 없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다 뭐로 풀어야 되냐면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거야. 뭐로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보여야 돼. x, y랑 1, 0 x, y랑 마이너스 3, 2 사이의 거리야. 그럼 찍어볼게요. 1, 0 찍고요. 마이너스 3, 2 찍었다고 쳐. 여기 이렇게 찍었어. 이게 A가 1, 0이고 B가 마이너스 3, 2라고 내려서 찍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P가 어디 있을 때 이게 최소가 나오냐 더한 게 P가 어디 있을 때 P가요 이 사이에 있을 때 최소가 나와. 이 직선 선분의 사이에 있을 때 여기 P가 있던지 여기 때는 상관없어. 봐봐. BP 더하기 AP는 그러면 무슨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냐면 요 전체 길이가 최소가 돼. 왜냐면 P가 여기 있어. 그럼 BP 길이가 이거야. AP 길이는 이거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AB 길이가. 그러니까 요거의 최소는 뭐가 되냐면 AB 길이가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성립하냐? 봐봐. 만약에 P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 P'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길이보다 요 두 개 더한 게 무조건 크다 안 크다?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알겠지만 AP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한 게 무조건 누구보다 큰 거야? AB 길이보다 무조건 큰 거야. 그러니까 이 P가 여기 위에 있는 게 무조건 최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 P가 있으면 AP 더하기 BP가 이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P가 바깥에 있을 때 작을 수가 없는 거죠. 삼각형이 나오니까.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요 두 개 더한 건 무조건 가장 긴 것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최소예요. 그러니까 P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AB를 연결한 여기 선분 위에 있을 때 최소가 되는 거야. 근데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거 더한 건 뭐랑 같은 거야? 무조건 AB 길이랑 같아지는 거지. 근데 요 문제는 요 AB 좌표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이게 x, y랑 1, 0,y의 거리고 이게 x, y랑 P가 여기 어디 있는 x, y 모르는 거야. P가 마이너스 3, 있을 때 P가 여기 위에 있을 때 가장 최소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고 그때의 거리는 뭐가 된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몇이냐? 아 4야? 제곱하면 16. 2에서 0 빼면 제곱하면 4죠. 루트 20이 최다가 되는 거죠. 루트 20은 2루트 몇이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곱이 없는 문제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거고 제곱이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수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 제곱이 있는 부분은 수식, 2차 함수 최대 최소 수식적으로 풀면 되겠고 제곱이 없는 문제는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완전히 문제성이 달라져 안 달라져? 완전 달라진다. 제곱이 있냐? 제곱이 없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필수 3번과 필수 5번의 차이예요. 이걸 알아야 돼. 아, 왜 제곱이 있는 문제랑 제곱이 없는 문제는 왜 달라졌을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곱이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돼요. 어렵지 않게. 그러면 11페이지 3-3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1페이지 3-3번인데 자, 같이 풀어봅시다. 이거 잘 못 풀 수 있으니까. 자, 3-3번은 이제 제곱이 있는 거야.
제곱이 있는 건데 약간 더 응용이 된 건데 자 A좌표가 0,-1이에요. 자, 집에 가서 꼭 다 해보시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보세요. 방학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요. 학기 중엔 답이 없어요. 무조건 하라는 얘기예요. 성적을 올리고 싶으시면 나는 지금 내 성적보다 올라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공부를 하세요. 방학 때. 학기 중에 맨날 여러분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수행평가는 바빴어요. 잠이 모자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언제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놀았어요. 방학 때 열심히 하는 놈이랑 방학 때 안 하는 놈하고의 차이는 뭐 누가 더 잘 보일지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방학 때 열심히 해놔야 돼요. 특히 방학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개념 위주의 강의잖아.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암기식으로 공부할 거면요. 사실 선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해봤자 다 사라질 건데. 직접 다 해보면서 원리를 이해하고 다 해보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되게 성실하게 맨날 와가지고 다시 개념 복습하고 개념 다시 직접 해보고 이게 선행이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가게 되면 수학이 할만해지는데 그렇게 안 하면요. 수학이 중간에 이제 막힐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일 쉬운 부분 하고 있는데 두 점 사이 거리. 이런 부분이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 건데 혼자서 독학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겠지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수학은 원래 힘든 과목이에요. 그냥 원래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꿈과 희망을 주지 않을게요. 어떻게 공부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방법 있으면. 자, 이 점하고 어디 위에 있느냐 직선이 x 빼기 y 빼기 3은 0 위에 있는 점 P가 있대. 이렇게 쓰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게 좀 편하죠? Y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게 좀 더 편하죠? 이게 편해요? 아니죠? Y 정리해 줄게요.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죠? X 빼기 3 위에 있는 거야. 그때 이게 여기 위에 점 P가 있대. 그 점 P를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인데 B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쓰는 게 좋겠냐?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B 대신에 뭐라고 쓰는 게 좋냐? 우리 성훈아. 대신에요. X좌표가 A잖아. 네. 그럼 뭐라고 쓰는 게 좋아? A-3. 그래, A-3. B 대신에 A-3 쓸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미지수를 늘리는 게 좋아요? 줄이는 게 좋죠? 줄이는 게 좋죠? B 대신에 A-3을 쓰면 보통 미지수가 줄는 거야? 안 줄는 거야? 줄는 거야. 웬만하면 다 줄이세요. 계산할 때. 어차피 다 없애야 되는 것들이야. 미리 없앴다고 손해보나요?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미지수는 무조건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P좌표를 그냥 이렇게 쓰세요. A, A-3. B는 A-3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을 봐. 그러면서 제곱이 나왔구나 라는 걸 딱 보는 순간 벌써 이 차함수의 최대 최소구나 라는 걸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 제곱. A-3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A-2가 되나? 맞죠? 마이너스 1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A-2의 제곱. 이게 AP의 제곱입니다. BP의 제곱은 또 여기서 여기 빼요. A 빼기 4의 제곱이 되겠죠? X좌표를 빼면 자, Y좌표는 여기서 여기 빼면 어떻게 되냐? 서원아, A-3에서 마이너스 3을 빼요. 어떻게 돼? A죠.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인 거야. 루트를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딱 봐도 A에 대한 몇 차씩 가냐? 딱 봐도. 2차씩.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소로 연결이 되는 거죠. B가 있었으면 없애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A제곱 A제곱이 4개 있어요. 그럼 4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A 4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이 됩니다. 자, 이때 A좌표 아래로 불러기고 대칭축 몇입니까? 우리 성훈아 A 몇입니까? 대칭축 A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요. 약분하세요. 네. 2분의 3. 그래요. A가 2분의 3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A점입니다.
A가 2분의 3일 때 B는 몇이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맞아.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값을 줘야 돼요. 최소가 되는 M값. 그럼 A가 2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 M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M값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4 곱하기 A제곱. 얘 제곱하면 몇이냐? 태어나. 4분의 9 써주시고요. 빼기 12위에 2분의 3 써주시고요. 더하기 20 해서 약분되면 9. 여기 약분되면 6, 3, 18 더하기 20이어서 N값은 뭐가 나오죠? 우리 효민아? 11이요. 11. 끝났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M을 하는데 A 더하기 B 하면 없어져요. M만 남네요. 다음 몇이 되는 거죠? 11이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 최대차수를 연결되는 문제. 제곱이 나오면 2차 함수 최대차수. 머릿속에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3페이지 5-2번을 봅시다. 5-2번을 풀어보면요. 5-2번을 풀어보면 자, 태훈아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게 어느 좌표끼리 두 점 사이의 거리냐. 그러니까 한 좌표, p 좌표를 x, 마이너스 놓을게요. 한 좌표 뭐냐? 부호 바꾸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 요거 뒤에 부호만 바꾸면 돼요. 뺀 거니까. 3, 마이너스 2. 그래야지 이렇게 빼면 y 플러스 2의 제곱 나오고 이렇게 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성훈아, 얘는 누구의 거리냐? B하고 A요. 얘가 A야? B 좌표 뭐야? B좌표요. 어느 좌표의 거리야? B 좌표는? B좌표랑 B좌표. 그러니까 이 B 좌표 부르라고. 예. 어느 좌표냐고. 요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런 공식이 나오려면 얘랑 어떤 좌표 사이의 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B 좌표가, 그러니까 이 좌표가 뭐냐고. 어떤 게 들어가냐, B 좌표에. B 좌표가 뭐냐고. 어떤 좌표가 나와야지 얘랑 거리 공식도 이렇게 나오냐고. 마이너스 1하고요. 플러스 5요. 그래서 결론은 이 공식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AP 더하기 무엇은 길이라는 거야? BP의 무엇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면 이 두 점 사이에 뭐를 구하면 끝난다? 거리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 P는 이 두 점 사이 안에 있어야지 P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P 더하기 BP 최소값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나요. 그냥 이게 AP랑 같은 거예요. 자, 선행 같은 이거 뭐 풀인데 사실 0.2초 정도면 풀죠. 솔직히 말해서 선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순간 오케이 4, 16, 7, 49 나오면서 루트 씌우면서 x좌표끼리 차이가 4니까 16, y좌표끼리 차이가 7이니까 49, 루트 65가 나오면서 답이 나오는 거죠. 65는 뭐 더 되나요? 되는 거 있어요? 5 곱하기 13이니까 안 돼요. 답이 루트 65가 답입니다. 최소값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필수 이제 4번과 6번을 하면 끝날 텐데, 필수 4번 문제는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빠르게 합시다. 삼각형에 세 꼭지점을 준 다음에, 세 꼭지 좌표를 준 다음에, 무슨 삼각형이냐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구하면 끝나냐면, 자, 필수 4번은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세 변을 줘요. 세 꼭지점을 줘요. 좌표를 줍니다. 좌표를 줘요. 자, 우리 태훈이 집에 가면 꼭 영상을 보십시오. 자, 이거는 세 변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요. 결론은 뭐 구하면 끝나냐면 AB, AC, B, AC, BC 이
그러니까 몇 번 쓰면 되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몇 번 쓰면 된다? 3번 쓰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A, B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1의 거리니까 차이가 몇이 나는 거죠? 2가 나죠? 마이너스 2의 제곱 0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의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8이 납니다. AC 길이는 마이너스 1의 제곱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40이 됩니다. 그럼 BC의 길이는 빼면은 4의 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 32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뭐가 성립하는 걸 보이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가장 긴 변의 AC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 할것 같다?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과 같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디가 가장 긴 변인 직각삼각형이냐? AC. AC가 가장 긴 변이면 AC가 변에 대응되는 각은 뭘까? AC에 대응되는 각은 뭘까? 그죠? 중학교 1학년도 왔나 보네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 애들도 왔죠. 그때 되면 특히 계속 제정신이 아닌 거야. 남자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중1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중3까지는 거의 약간 애들이 조금 맛이 간 상태로 있다가 또 길게 가면 또 고1 보일 때까지 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일단 행동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기의 행동의 합리성을 맞추죠. 일단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몰라요, 자기도. 그냥 자기가, 여러분들이 그 용어대로 하자면 이제 자기가 맨날 꼴리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뭔가 그거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나이인데.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빨리 바뀌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제 동물에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이제 동물에서 이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A시면은 B가 90도인 거예요.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없는 게 AC, B가 없잖아. 각이 B인 거예요. 그래서 요 필수 4번 문제는 뭐만 구하면 되냐? 세 변의 길이만 구해가지고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분삼각형, 세 변의 길이 같으면 정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치?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뭐 세 변의 길이 짝짝짝짝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수에 이제 6번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다 나갈 테고요. 자, 필수 6번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뭐냐? 이제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풀면 되겠고요. 혹시 오늘 수업을 다시 듣고 싶은 친구들은 월수금반 어저께 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곧바로. 올라가 있어요. 월수금반이 어저께 거 올라가 있으니까 티어미 같은 경우는 뭐 심심하다 곧바로 어제 올라가서 봐도 됩니다. 열심히 다시 강의가 리플레이가 될 겁니다. 자,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중선 정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빠르게 할게요. 중선은 뭐냐? 중선은 뭐냐? Do you know 중선? 뭐 중선? 우리가 무게중심을 배울 때 나오는데 중선이란 게 뭐냐?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에다가 연결한 거를 중선이라 불러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중선 넌 누구? 잘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 챗 GPT한테 물어보든지 구글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든지 삼각형의 중선은 뭐니? 그러면 잘 대답해 줄 겁니다. 나처럼 대답해 주겠죠? 꼭지점에서 어디다 연결하면 된다? 대변의 중점에다가 연결한 요거를 뭐라 한다? 이 선을 뭐라 한다?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할 때 세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겠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봅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선이에요. 그래서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데 중선 정리가 뭐냐? 요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의 합은
삼각형에서 AB와 AC의 제곱의 합은 요 중선의 제곱이랑 여기 반절 BM의 제곱의 전체 합의 2배가 된다. 이게 중선 정리예요. 이거 이제 증명한 사람이 이름이 파푸스예요. 그래서 파푸스의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선 정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증명을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좌표평면화 시키지 않을 때 증명하려고 그러면 겁나 빡세요. 중선 정리 증명하는 게 되게 빡세거든요. 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뭐를 배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죠. 좌표평면화 시켜서 얘를 증명하잖아요? 겁나게 쉽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의 조건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싶냐면, 자, 우리가 좌표평면화를 시켰어. 좌표평면화를 시키면 너희들이 도형을 증명할 때 겁나게 쉬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비해서 쉽게 할 수 있어. 되게 좋은 점들이 많아.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좌표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좌표를 부여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좌표가 부여가 딱 됐어. 그럼 무조건 뭘 쓰면 끝나는 거야? 공식. 대수로 푸는 거야. 도형 문제를 뭐로 푼다고요? 대수로 풀어요. 이게 고등학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야 그럼 얘를 어떻게 좌표평면화 시켰대? 어떻게 제일 쉽겠냐? 라고 보자면 얘를 원점으로 봐요. 좌표평면화 시킬 때. 이 중점을 뭐라고 놓는다고요? 원점으로 놓고 이 좌표 C를 C,0이라고 두고 이 B좌표를 뭐라고 놓는다? 마이너스 C,0이라고 두고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B하고 C하고 M을 어디 위에 있게 좌표평면화 시킨다고? X축 위에 있게. 그게 가장 좌표평면화 시키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A좌표만 어떻게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면 A좌표는 어떻게 놓으면 되는 거야? 완전히 프리하게 나와요. 그래서 A, B로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서 증명하면 끝나요.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만 쓰면 끝납니다. 게임.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를 증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좌표평면화 시켜서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하면 엄청나게 쉽다 안 쉽다? 쉽다 이거야. 이게 좌표평면화의 위력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필수 요건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증명할 때 이렇게 증명을 많이 해요. 그러면 A, B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A하고 B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겠냐? A, B 사이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0이니까 B 제곱이 되겠죠. 이게 A, B의 제곱이에요. A, C의 제곱은 1하나 빼면 되니까 A 빼기 C의 제곱이 되겠죠. B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좌변이에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 2배의 자, AM의 제곱. 요거랑 원점과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옵니다. 더하기 BM의 제곱. 요 길이 뭐냐? 태훈아. 요 길이. 좌우 길이. 뭐냐? BM 길이. X좌표를 빼면 되지 않냐? 좌우 길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죠. 이 길이 뭐죠? 이 길이 뭐죠? C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같은 Y 좌표니까 X좌표를 빼면 되겠죠? C의 제곱이지. 둘이 같냐? 같아요.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야. 이 중선 정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증명이 완료가 된다. 이거를 사실 중학교 때 증명하려고 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 번 써가지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 잘 조합해가지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은 사실 다 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해봤겠지만 중선 정리.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A제곱 나와서 2A제곱 되겠고요. 가운데 2AC 마이너스 없어져요. C제곱 나오니까 2C제곱 되겠고요. B제곱 되니까 2B제곱이 됩니다. 여기 2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이야. 이거 봐봐.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같아요. 증명이 완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증명할 때도 우리가 좌표평면화 시키면 쉽게 할 수 있다, 어렵게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필수 6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6-1번은 어떻게 좌표 평면화시키면 좀 증명하기 쉬울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서 6-1번. 그것만 내가 좌표만 써주고 끝낼게요. 강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꺼지는 거죠. 꺼져가지고 이제 쭉 푸시면 되는데. 자, 6-1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좌표 평면화시키면 되겠냐? 자, 당연하겠지만 D좌표가 어디로 오는 거야? D좌표가 원점으로 오면 되겠죠. D좌표가. 그 다음에 B좌표랑 C좌표가 있는데 C가 여기 있으면 B가 2배가 더 가야 돼.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C좌표는 C,0이라고 두면 B좌표는 2배가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20,0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2대1이라고 했어. CD의 2배가 BD라고 했어. 그 다음에 A좌표 어디인지 몰라요. 막 나요. 근데 A좌표만 뭐라고 하면 된다? A, B라고 놓으면은 요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좌표 평면을 시킨 거죠. 가장 계산하기 쉽게. 자, 이거 이제 표시해놓고 이걸로 증명하시면 여러분들 6-1번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를 어떻게 놓는가가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 단원의 핵심은 좌표가 모르면 어떻게 해라? 미지수를 넣어서 좌표를 부여해라. 좌표를 예쁘게 놓으면 계산이 쉽다, 안 쉽다? 쉽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뭐다? 고등학교과 중학교의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좌표를 부여해. 그러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